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신라향가 이야기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요에 관련되어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신라향가 가운데 진평왕대 무왕이 지은 향가로 알려진 서동요가 신라향가로서는 최초일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왕이 600년에 제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같은 시대 진평왕대의 해성가보다도 앞섰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요의 해독은 매우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향가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해독한 것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넘그스 어루와 두고 막동집으로 밤대 불을 모르고 가다. 제가 해독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맺어두고 막동집으로 밤에 가서 를 만지고 간다. 지금으로 보면 섬찟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화공주의 편에서 보면 무왕과 어떤 연관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동요 관련된 스토리는 무왕과 맺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매체로서 어린이들의 입을 빌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나 그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재미만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얼레꼴레리 하는 그 노래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동요의 해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토끼묘자 또는 알란자처럼 생긴 그 글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초쯤에 저는 어떤 국문과 교수에게 이 글자가 나오는 문헌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만주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동문유해라는 책이 늘 익숙한 상태였고, 그 책에서 생식기를 불이라 하고 생식기 안에 있는 일부를 불알이라고 표기하는 그런 양상의 글자로 이 알란자가 쓰였습니다. 이를 보고 불이 섹스, 성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여성의 음모를 불거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동의보감에 보면 돈난, 요즘은 돈랑이라고 하지만 돼지의 성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토의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조선시대까지도 성기를 불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에 넘그슥 어루와 두고, 어루다라는 말은 남성 또는 여성과 어떤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혼한다 라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를테면 황진이의 시에 어른님 보내옵나니 라는 단어에서 어른님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를 이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한국어에서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어른이, 결혼한 지 오래되시는 분을 어르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나중에 어른과 어르신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어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른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루다라는 단어는 거란어에서는 울게라는 단어로 대응이 되고, 우즈벡어에서는 우일란 머크라는 단어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어를 공부하면서 향가인 서동요의 몇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님, 선화공주님 할 때 쓰는 님이라는 단어의 용법입니다. 신라어에서는 존칭어가 이름, 사람 이름 다음에 지가 쓰이고, 님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는 요소로 쓰입니다. 이를테면 국주, 군사의 주인인 군주, 시군할 때 쓰는 군의 군주 할 때 쓰는 주가 쓰이는데, 국주는 현대에 나라님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원의 주인을 원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법은 신라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장님 따위에 쓰이는 님은 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후대에 만들어진 문법에 의해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어식으로 한다면 선화공주님은 선화지 공주여야 할 것입니다. 공주의 주자도 님주자니까 공예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동요 다음에 지어진 해성가로부터 신라어의 목적격은 글아 또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제주 방언에서도 남아 있는데, 이것거라 어성생이연 혼다 라고 하는 형태에서도 보이듯이 거라어에 해당되는 형태로 글아, 글아가 글이 신라어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헌데 서동요에서 불을 모르고 간다 할 때 목적격으로 을이 쓰였습니다. 이는 고려향가 이후에 나타나는 목적격이지 신라어의 목적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난을, 그 다음에 안을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알을 안고 간다 라고 해독하기도 합니다. 안을포자는 포천이라는 지명에서 보듯이 말 마자의 마홀, 모리골이 포천, 포주로 바뀌듯이, 안을포자로 쓰는 포천으로 바뀌듯이 고구려어의 요소를 개명을 하던 당시에는 모리다, 모로다 하는 형태가 안자에 해당되는 안을포였습니다. 모로다라는 단어가 쥐다라는 단어와 결합하면 쥐모로다가 되는데, 이 단어가 현대어의 주무르다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불을 모르고 간다 하는 그 말은 불을 주무르고 간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라어의 목적격이
글이기 때문에 을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 달리 보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방을 막동방을 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막동집으로 또는 막동집으로를 적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모르고 가다 할 때 그 목적격 을은 고려 향가 이후에 나타나는 목적격이지 신라어의 목적격은 아닙니다. 선화공주님이라는 단어와 불을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신라어 요소가 아닌 고려 요소가 서동요에 많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에 몇 가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물론 신라 향가에 쓰인 우문체계를 되짚어 보면 신라 지역 지명 표기에 나타난 우문체계와 약간 다릅니다. 그런 편에서 보면 신라 향가는 이후에도 많이 불렸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동요는 본디 신라어로 되어 있다가 많은 그 갱신 과정을 통해 고려어로 안착된 형태를 이련 스님이 채록하여 기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금판 사리 봉안기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무왕의 부인이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선화공주가 무왕의 부인이 아니라는 묘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선화공주를 부인으로 맞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서동요 자체도 위기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오늘은 신라향가 서동요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